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서두르는 건 그 이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께서 대전 충남 통합을 추진하시는 이유, 빅플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물론 서울 부동산 안정까지 해당 부분에 대한 분석과 함께 뒤에서는 아쉽게 끝난 젠플릭스에 대한 분석 보고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특별법을 내년 지방 선거 전까지 만들라. 그건 굉장히 서두른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 왜 자꾸 저렇게 서두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대통령이 서두르면 서두르는 이유가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예측하는 겁니다. 유래에서 얘기했는데 한번 내 공짜지만 한번 얘기해줄게. 에이, 유래에서만 쓰는 건데. 이거는 행정수도 이전. 그 큰 거에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세종을 행정수도로 탁 이전해가지고 그러면 세종만 커지는 게 아니거든. 이 대전과 충남을 묶어서 전체가 다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또 대통령도 수건했던 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원했던 지역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세종만 내려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세종 인구가 40만 원이거든요. 네. 40만인데 이거를 뭐 행정수도 이전해서 100만 된다. 그러면 헛방 소용도 없어요. 그 40만 100만 되는 게 인구 분산하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되려면 한 200만쯤 돼. 세종만 한 150에서 한 200만. 그 나머지 대전과 충남이 같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더 인구가 더 유입되고 더 많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다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는 지금 대전 충남이 먼저 합쳐놔야 나중에 세종이 특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해 나가는 건데 만약에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까지 하면 그래야 이제 이 수도 이전이라는 게 행정수도 이전에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이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뭐 관습법을 운운해가지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헌법 재판관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뭐 헌법 재판관인지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아무튼 근데 그런 시비를 원천 차단하려면 사실 요 수도 이전 직전에 어떤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요걸 같이 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요 직전까지 기틀을 닦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업적을 세우는 겁니다. 요 대전 충남 통합이라는. 근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만약에 수도 이전과 개헌까지 마무리를 어쨌든 하는 방향으로 갔다. 그럼 제가 볼 때 87년 이후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 맞아. 거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5년 임기 내에 뭘 하려면 촉박해.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반도가 많이 잘려나가는 상황이 5천만 중에 2,500만이 조그만한 그 수도권에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너무 낭비야. 오늘도 봐요. 오늘도 강남에서 여기 오는데 20km밖에 거리는 20km밖에 안 되는데 1시간 반입니다.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해서는 서울과 지방이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서두르는 건 그 이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이 대통령이 민심이 좋을 때 개헌을 해서 연임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생중계 이거 그냥 국민들한테 우리 일 열심히 해요 보여주는 쇼가 아닙니다. 이건 수백 년 묵은 관료 사회의 작동 방식을 뿌리채 흔드는 행정혁명입니다. 첫 번째로 이 생중계가 언론의 권력을 박살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소위 서생 기자들이 해석해주는 대로 세상을 봤어요. 자기들끼리만 아는 용어로 어렵게 꼬아서 정부가 무능하다고 쓰면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뚜껑을 열고 직거래를 터버린 겁니다. 국장이 나와서 설명하고 대통령이 질문하고 실무자가 답변하는 걸 라이브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네. 저렇게 쉬운 거였어? 근데 기레기들은 왜 그따위로 썼지? 중간 상인이 떼어먹던 정보의 마진이 사라진 겁니다. 국민이 직접 판단하게 된 거죠. 두 번째 포인트가 진짜 예술입니다. 바로 공무원 스타 탄생 시스템. 관료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익명성 뒤에 숨는 것입니다. 잘해도 티 안 나고 못해도 결제 라인 뒤에 숨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복지 부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을 멱살, 아니 손을 잡고 화려한 조명 아래로 끌어올린 겁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링 위의 선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장, 과장입니다. 반대로 이게 엄청난 공포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사고 치면 장관이 사과하고 대통령이 비판받고 끝났습니다. 실무자 뒤에 숨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준비 안 된 공무원, 영혼 없는 답변하는 공무원,
국민들이 실시간 채팅창으로 바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 누구냐? 직무유기 아니냐? 책임의 실명제가 자연스럽게 도입된 겁니다. 이제 공무원들 대통령 지시라서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쪽팔리지 않으려고 혹은 스타가 되기 위해 죽어라, 공부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 이런 걸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관료라는 거대한 공룡을 채찍이 아니라 마이크와 카메라로 춤추게 만드는 리더십.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행정부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도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심사위원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걱정도 있습니다. 잼프께 훌륭한 조언으로 화제가 된 분석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왜 우리는 그 12.3 내란을 겪고 나서도 과반 획득을 못했냐, 민주당 후보가. 저는 영 다르게 봅니다. 무려 49%나 얻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탄핵당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41%나 얻었냐. 저는 41%밖에 못 얻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김문수 후보가 41%나 얻었냐, 이 질문을 바꾸면 그로부터 3년 전에 우리는 왜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최대한과 최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최대 민주주의의 최대한은 되도록 많은 사회적인 선을 이루는 것. 그게 민주주의의 최대치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이 정치제도, 민중의 지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도는 그거에 별로 적합한 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대한의 선을 이루려면 그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를 왕으로 뽑아서 그 사람한테 권력 다 주면 그것이 최대의 선을 이루는 제일 좋은 제도라고 저는 봐요. 민주주의는 저는 최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소의 민주주의는 악을 되도록 줄이는 것, 악을 최소화하는 것. 그게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유력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일에 집중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지율 관련해서 보면 옳은 얘기, 좋은 얘기, 막 먼 시야를 가지고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 이런 거 중요해요. 대통령 되고 나면 막 역사와 대화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그거 역사와 대화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멀리 보고 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제가 겪은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형편없었고요. 집권 내내 엄청 욕자하시다가 후임자 구박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제일 잘한 대통령을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대통령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인 소망인데. 현직에 계실 때 국민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지지받고 의기양양하게 퇴직하고 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그런 대통령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길게 보는 거는 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이 하고요. 대통령은 임기 5년 안에 성과 낼 수 있는 거,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 그런 거에 집중해서 하고요.